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KF-21 보람의 양산 1호 기의 소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시제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생산 체계로 돌입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도전국이 아니라 확실한 전투기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사실은 1호기 조립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12호기까지 조립 라인에 올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투기 독자 개발을 비웃던 주변국들에게 이 소식은 크나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이 양산 체제에 진입하자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를 긴급 보도하며 자국 내 논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과거 분담금을 내지 않고 라팔 전투기를 선택했던 결정이 지금에 와서는 커다란 실책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가 라팔을 운용하다가 파키스탄의 중국산 JF-17 전투기와 충돌해 피해를 본 사건 이후 KF-21의 존재감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그 자리에 KF-21이 있었다면 전세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팔이 보유한 주력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약 80km의 미카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반면 파키스탄이 운용한 JF-17은 중국제 PL-15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45km에 달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의 라팔은 불리한 상황에 몰렸고 충격적인 패배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KF-21은 이미 최대 사거리 200km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차이가 아니라 아예 전투 구도의 판도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무장 체계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일 KF-21 양산 소식과 라팔 사고를 연결 지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현지 언론은 라팔은 세계 최고 전투기 중 하나지만 단순히 기체만 구매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운용 전문성과 체계적 훈련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이 직접 라팔 도입 계약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KF-21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인 실수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는 KF-21 양산 돌입 소식이 신속히 전파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디펜스 아랍은 KF-21의 생산 현장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이 마침내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KF-21이 보유한 첨단 항전 장비와 장거리 타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산 전투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의 가격은 약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라팔이나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여기에 KF-21은 타우러스 KEPD-350과 같은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공격력 측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FA-50 전투기를 100대 가까이 도입하려는 이집트조차 KF-21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엘리트 전투기 생산국 클럽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KF-21의 성능뿐만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개발 속도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서 체계 개발에 성공한 KF-21은 시험 비행 역시 1,400회 이상을 소화하며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F-35는 끊임없는 기체 결함과 유지비 문제로 도입국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더 저렴한 비용, 높은 신뢰도, 그리고 국산 부품 비율을 75% 이상 확보한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갖춰 차세대 수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의 양산 돌입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한국 방산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소식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동체가 기존 알루미늄 합금 대신 첨단 복합 소재를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연료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소식이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세밀한 기술력으로 무장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라팔 추락 사건으로 불안해진 인도네시아 여론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우리의 라팔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대중은 KF-21의 등장을 라팔의 불안정성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KF-21 관련 보도를 소극적으로 다루던 현지 언론들마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긍정적인 논조로 전환한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다시 말해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의 판세를 바꾸는 압력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동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을 가리켜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의 최적의 옵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KF-21은 이미 나토 국제 표준을 충족하며 2025년 이후 실전 운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필리핀,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공동협의를 요청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군 장비에 대한 불신이 퍼져가는 가운데 KF-21은 새로운 신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KF-21은 한국 방산의 또 다른 성공 모델인 K2 전차와 K9 자주포와 함께 수출 삼각편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K2 전차 역시 유럽과 중동에서 잇따라 수출에 성공하고 있으며 이 흐름 속에서 KF-21의 존재감은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기갑 장비와 항공 전력이 동시에 해외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산 전투기의 취약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F-35는 도입 초기부터 높은 가격과 복잡한 유지보수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기체 결함으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불만을 키워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의회가 항공 부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맹국조차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KF-21 부품의 국산화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약 75% 수준인 국산화율은 앞으로 8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의 부품 생산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완전히 KF-21으로 전환할 경우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개량 사업과 항전 장비 국산화를 병행하면서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의 가동률 극대화와 동시에 세계 최강 공군력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KF-21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까지 다양한 첨단 무장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의 개념을 넘어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 체계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KF-21은 한국이 세계 최첨단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가 가진 가장 큰 잠재력은 미래형 플랫폼으로의 확장성에 있습니다. 특히 최종 진화형 KF-21은 6세대 전투기로의 도약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유럽 국가들마저 이를 주목하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항공 무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페인까지도 KF-21을 도입 후보 기종으로 올려놓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스페인 공군은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다양한 후보를 검토하던 중
KF-21의 시험 비행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종사와 관계자를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KF-21이 유럽 본토 국가들의 경쟁 기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실제 도입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KF-21 시험 비행에 참가했던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지금까지 F-5, F-16 등 다양한 전투기를 몰아봤지만 KF-21은 항전 장비와 조종사 편의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완성도를 보인다. 이는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직접 조종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의 평가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이런 극찬이 유럽 조종사들까지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스페인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전투기를 직접 체험해보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는 곧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KF-21 사업은 처음부터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미 FA-50 경공격기를 통해 폴란드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은 이제 KF-21로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스페인 국방 관계자들을 시험 비행에 초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 무기 신뢰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전 세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도입한 국가들은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재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산 무기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이 같은 성공 사례를 이어받아 수출에 나선다면 단순한 판매 이상의 전략적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 페루는 K2 전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데 이어 KF-21 부품 공동 생산 협정까지 체결했습니다. 페루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KF-21 수출의 첫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는 페루 현지 항공사와 협력해 KF-21 부품을 현지 생산하기로 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KF-21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수출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현재 노후화된 수호이 25, 미그 29 전투기를 교체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 수준을 넘어 실제 도입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페루가 KF-21의 첫 수출 고객이 된다면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페루는 KF-21을 중남미 시장에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KF-21의 해외 수출 가능성은 페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미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접촉해 소요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화된 전투기와 헬기가 여전히 운용되는 곳이 많아 KF-21의 가성비 높은 성능과 빠른 납기 일정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페루를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면 중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외교적 파급력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방산 협력까지 더해지자 페루는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도입이라는 군사적 협력이 인프라 건설과 산업 발전으로까지 이어지며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을 넘어 페루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동반자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2026년까지 22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이 실전 시험 수준에서 원활히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서 기체 신뢰성은 반복 시험만이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블록 1, 블록 2, 블록 3단계별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블록 1 실전 배치,
2030년 블록 2 성능 강화형, 2032년 블록 3 스텔스 전투기로 이어지는 이 로드맵은 한국이 미래 공중전 패러다임까지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의 F-35는 개발 초기부터 천문학적인 비용과 끊임없는 기술적 문제로 각국의 신뢰를 잃어왔습니다. 반면 KF-21은 F-35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면서도 필요할 경우 스텔스 성능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8톤에 달하는 무장 탑재 능력은 F-35 못지않은 위력을 보장하며 이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 유럽산 최신 무기를 안정적으로 발사 테스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4.5세대에 머무르는 기체가 아니라 구매국 요구에 따라 5세대급으로 즉각 변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사실 KF-21 사업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초기의 예산 부족과 핵심 기술 이전 문제로 타당성 검토에서 수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체계 개발 착수 이후 5년 만에 시제기를 공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후 꾸준한 시험 비행과 기술 검증을 통해 불신을 불식시켜왔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기술 연구 또한 병행되어 최근에는 첨단 미사일 공격에서도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과 집념이 만들어낸 결실이자 한국 방산의 저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페루와 스페인,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국가가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국제 군사 균형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바꾸고 있고 이제는 유럽과 남미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성공은 한국 공군력 강화는 물론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KF-21의 도약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군사 질서를 새롭게 짜는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가격 대비 성능 문제입니다. F-35를 비롯한 미국산 전투기들은 높은 단가와 복잡한 유지보수 체계, 그리고 잦은 결함 문제로 인해 도입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KF-21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산 부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공급망 덕분에 현실적 선택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 75% 수준에 달하며 앞으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해외 부품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정에 시달리는 다른 국가들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항공 부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기존 F-15K, F-16 전투기의 유지비조차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국산화율 확대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보장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더 매력적인 기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쟁력은 한국 공군 내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KF-21 부품 생산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공군이 KF-21을 완전히 주력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신형 전투기를 배치하는 차원을 넘어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KF-21의 대량 생산과 개량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하고 이는 곧 한국 공군의 전투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은 다양한 첨단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향후 극초음속 무기까지도 장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공중전 전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 전력 투사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 체계까지 연구하고 있어 KF-21은 미래 공중전 양상까지 대비하는 미래형 전투기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의 잠재력은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스페인은 조종사들을 한국에 파견해 시험 비행을 참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도입 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페루는 KF-21 부품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하며 사실상 도입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KF-21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차세대 수출형 전투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F-21이 단순히 무기 체계로서의 가치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단순히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안보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KF-21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